안녕하세요. 준비한 차량이 이제 이 차량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문자상으로 이제 연락을 드렸었을 때 픽해 주신 차량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아반떼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이 차가 위치한 이곳은 수원입니다. 네, 수원에 여기에 가장 큰 매매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자차 공간이 협소해서 이렇게 다른 그 주변에 이렇게 주차장을 마련해 놓고 별도의 차량들을 이렇게 보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외부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여기 찾아와서 이 차를 보게 됐고요. 이 차는 그때 제가 문자상에 말씀드렸을 때 연비가 되게 훌륭하다 이 차가. 왜냐면은 LPG 차량이기도 하고 그 하이브리드 차량이 LPG 플러스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기름값이 많이 안 들어간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일단은 드렸던 차량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연료구 주유기에는 LPG를 꽂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는 트렁크 공간 저 안쪽에 배터리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와 LPG가 이쪽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배터리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좀 궁금하시지 않을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차가 하이브리드긴 한데요. 이 똑같은 하이브리드라고 하이브리드가 약간 구분을 좀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막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쓰잘데없이 막 복잡한 거를 너무 많이 설명하느라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차의 뭐 설명이 아니라 차 상태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차 지금 프리우스라는 차, 저 차도 하이브리드고 요 차도 하이브리드예요. 근데 요 차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방식의 차량이고, 저 차는 스트롱 하이브리드라는 방식의 차량이고요. 지금 현재 나오는 신차급들의 차들 혹은 2015년, 16년 이후에 나온 차들 중에서 그랜저 하이브리드, 소나타 하이브리드 뭐 이런 차들이 있어요. 이 차가 나온 이후에 나온 차들의 하이브리드는 다 저 스트롱 하이브리드 방식, 저차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 차가 나올 당시에는 그 기술이 저 토요타에서 독보적으로 전 세계 특허를 내서 다른 업체들은 만들지 못하게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방식을 선회해서 다른 방식을 만든 게 이 하이브리드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저런 차들은 0km에서 뭐 40km, 0km에서 60km 정도는 모터로만 운행합니다. 엔진을 가동하지 않고 모터로만 운행하고, 그 이상의 힘이 필요할 때는 엔진이 구동하면서 엔진과 모터가 같이 움직이면서 이제 고속 주행을 하게 되죠. 이 차는 모터로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엔진이 항상 가동이 돼야 돼요. 근데 정지했을 때만 엔진을 끄고 모터로 발동하고, 운행할 때는 항상 엔진이 발동이 됩니다. 출발할 때든 정지할 때든. 근데 옆에 모터가 있어서 모터가 항상 보조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엔진만 100% 장착되어 있는 이런 차량들과는 다르게 똑같은 주행을 하더라도 이런 차들은 가솔린을 100% 써야 된다면, 이런 차들은 가솔린을 한 60% 쓰고 60-70% 쓰고 모터가 한 30-40% 옆에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쪽에 모터가 여기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엔진이 주 역할을 하게 되고, 모터가 보조 역할을 하면서 남들 100% 힘을 필요할 때 남들이 다른 차들이 100이라는 에너지를 소모를 해야 될 때 이 차는 60만 소모해도 70만 소모해도 비슷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30 정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비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연비가 되게 많이 잘 나와요, 다른 LPG 차량들에 비해서. 어쨌든 이 차는 연비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어떤 차들보다도 확실히 굉장히 유류비 측면에서 절감이 많이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단 주행을 요 정도 많이 하셨을 때 그 정도의 이득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연비도 당연히 중요하죠. 많이 중요한데요. 그 연비가 주행거리가 만약에 1년에 뭐 한 10,000km 뛴다 라고 하면은 에쿠스나 뭐 이 차나 물론 연비 차이가 당연히 나죠. 뭐 많이 가격 차이가 나긴 나죠. 근데
그 차이가 차를 구입할 때에 발생되는 그런 가격 차이만큼의 뭔가 가치 차이만큼의 그런 차이는 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어떤 예를 무슨 얘기냐면요. 요 K5가 휘발유 차하고 하이브리드 차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이브리드가 휘발유보다 비싸요. 근데 그 비싼 하이브리드 차를 이 휘발유 똑같은 디자인 다 똑같은데 하이브리드라서 좀 비싸고 가솔린이라 좀 싸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라는 차를 더 비싼 값을 주고 사는 가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주행거리가 많은 사람은 무조건 가치가 있습니다. 주행거리 많은 사람은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연료를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연비가 좋은 차를 선택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근데 주행거리가 짧은 사람은 굳이 연료비 절감해봤자 뭐 한 1년에 뭐 한 30만원 50만원 절감하는데 차를 살 때는 200만원 300만원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된다. 굳이 그럴 필요 없죠. 그래서 주행거리가 많은 경우에는 연비를 무조건적으로 1순위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하지만 주행거리가 짧을 경우에 지금 제가 대충 얘기 들었을 때 부산 사상이나 그쪽에서 이제 금정구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또 김해 쪽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하실 예정이신데 그 거리가 그렇게 장거리는 아니란 말이죠. 1년에 아무리 계속 많이 뛴다 해도 2만 킬로가 안 되실 거라 그 정도라면 뭐 지금 요 차나 아까 좀 이따 보여드릴 뭐 베르나나 다른 차나 크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것도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차이는 납니다. 차이는 무조건 싸요. 이 차가 연비가 저렴하고 기름값도 저렴하기 때문에 무조건 싼데 그 싼 정도의 차이가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크진 않을 거다라는 거.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지금 서론이 많이 길어졌는데 이 영상이 너무 많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한번 볼게요. 이 차 외관부터 한번 쭉 살펴볼게요. 지금 쭉 보시면 이 차는 지금 15만 좀 넘게 뛰어서 지금 앞범퍼 부분 보니까 약간 도색한 흔적이 있어요. 여기 지금 살짝 볼록 하죠. 요게 그 전에 이제 범퍼가 아마 기스가 나고 도색을 필요를 할 때 도색을 하게 되면서 약간 페인트가 약간 찌그러졌죠. 여기도 그렇고 도색을 할 때 조금 저렴하게 도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원래 빼빠지를 쫙 하고 깨끗하게 다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깨끗한 도료를 뿌려서 도색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덜 작업된 상태에서 빠르게 작업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품질이 좀 떨어지는 도색을 해서 눈에 확 띄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 같은 사람이 좀 자세하게 봤을 때 보이는 정도지 이런 것들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차 깨끗하네. 요렇게 이제 보일 수 있는 정도.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도색을 할 때 페인트가 묻은 자국이에요.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미흡하네요. 이 아래쪽도 지금 페인트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자국이 보이고 여기도 그렇고 조금 미흡한 도색을 좀 했네요. 어쨌든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차 깨끗한데? 예쁘네 막 요렇게 정도 이제 반응을 할 수 있는 정도다. 그렇게 얘기를 말씀드리고 참고로 해서 넘어갈게요. 이전 부분들도 세월의 흔적이 약간이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페인트로 조금 마무리를 상처를 이렇게 감춰 놓은 그런 흔적도 살짝 보이고요. 외관상은 조금 약간의 지저분한 측면이 자세히 봤을 때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 이게 뭐지? 이거는 아마 컴파운드 같은 약품 써가지고 좀 문지르면 지워질 것 같은 흔적이긴 하거든요. 뭐 페이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마 지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때 묻은 거고. 뒷범퍼도 마찬가지 앞범퍼랑 같이 도색을 했네요. 지금 약간 도색을 조금 저렴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깨끗하게 하지 않고 조금 싸게 도색한 흔적이 좀 보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이런데도 약간의 세월의 기스들이 이런 식으로 조금 남아있는 것들이 조금 보입니다. 이런 식이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글쎄요.
그래서 제가 아까 타이어도 앞 타이어도 한 20% 남은 것 같은데, 제가 그 연비 얘기를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차를 구입하셔서 장거리 많이 다닐 예정입니다. 뭐 부산에서 서울도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거고, 매번 뭐 포항, 울산 자주 다니고, 또 광주도 가고 목포도 가고 많이 전국을 누비면서 많이 다닐 예정이에요. 라고 한다면 무조건 요 차를 해야 돼. 이런 장기스가 있더라도, 이런 조금 세월의 흔적이 좀 있더라도, 타이어가 20% 남았다고 하더라도 타이어를 갈면서까지 하고 다녀셔야 될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뒷타이어는 좀 남았네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연비가 가장 좋은 거는 맞아요. 지금 골랐던 차들 중에 가장 유류비가 저렴하게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유류비가 적게 들어가는 게 요런 걸 감내하면서까지 할 가치가 있는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드라마틱하게 싸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론 타는 동안은 만족하겠죠. 이제 기름이 많이 안 들어가고 기름값이 되게 싸니까. 근데 실질적인 이득은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지금 외부에서 봤을 때는 세월의 흔적은 조금 보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약간 좀 저렴하게 관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만, 전체적인 차량 상태는 뭐 썩 나쁘진 않다. 그때 당시에 나온 차들이면서 요 정도의 상태, 뭐 봐줄만한 나쁘지 않은 상태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주 좋지도 않고 아주 나쁘지도 않고, 이 정도 됐으면, 한 10년 넘게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는 뭐 감안할 수 있지 정도의 차량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실내는 깨끗하네요. 반대로 실내는 뒷좌석도 깨끗하고, 앞좌석도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운전석 시트만 조금 앉았던 흔적들이 약간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 정도면 뭐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15만 8천 km, 16만 가까이 뛰었는데, 이 차가 제가 몇 번 판매를 해봤지만, 구입하실 때에 설명을 듣고 구입하시고 나서 타셨을 때의 만족도는 사실 좀 높습니다. 연비 기름 들 때마다 기분 좋거든요. 남들은 막 10만 원대 이 차는 막 한 5만 원 넣고 막 비슷하게 가니까, 그렇게 기름 들 때마다 기분은 좋은데, 일단 저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뭐 이 차가 그리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 차 당연히 좋습니다. 이 차 선택하셔도 충분히 만족하고 괜찮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제가 지금 외부적으로 많이 보여드렸죠. 실내적으로도 디자인적으로 쭉 한번 보세요. 디자인적으로도 만족스러울 수 있는 차를 고르는 게 중요하니까. 이 차는 지금 골랐던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실내 공간이 다소 조금 약간 넓습니다. 지금 베르나를 보러 갈 건데, 그 차보다 좀 실내 공간이 약간 아주 미세한 차이로 약간 넓어요. 그리고 약간 좀 더 그때 당시에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제 시범적으로 출시를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이 HD라는 아반떼에 들어갈 수 있는 웬만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서 나왔던 차량이에요. 그래서 풀옵션 차량이나 마찬가지인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HD 모델들 중에서 가장 고급스럽게 나왔던 차량이고, 이것도 거의 이제 가장 높은 등급에 들어가던 차량 옵션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이런 내비게이션도 정품으로 다 들어가는 거. 왜냐하면 시범적으로 출시한 거기 때문에 웬만한 옵션들은 다 서비스로 다 넣어주는 겁니다. 열선 시트라든가 이런 거 부족함 없이. 그래서 옵션은 상당히 좋다. 그리고 연비도 상당히 좋다. 그리고 디자인도 나는 봐줄 만하게 예쁘다. 단점을 굳이 꼽자면
앞 타이어, 뒷 타이어는 좀 남았는데 앞 타이어는 한 10, 20% 정도, 20% 미만으로 남았다. 그래서 머지않은 시간이 한 번쯤은 교체를 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외관상에 조금 신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10년 넘게 그리고 16만 넘게 뛴 중고차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 정도면 감내할 수 있지 정도. 요 정도는 당연히 뭐 있을 수 있지 정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는 그런 외관 상태를 갖추고 있는 차량이다.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너무 지금 말이 많았죠. 지금 아침인데 왜 이렇게 텐션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따가 다른 차를 촬영할 때는 조금 더 차분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 차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차 가서 또 영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차에서 뵙겠습니다. 자, 이제 인천에 왔고요. 두 번째 차량을 보려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차량인데요. 베르나 트랜스폼이라는 차량입니다. 이 차는 그 스펙으로 보셨다시피 2010년에 출고됐고 주행거리가 5만 킬로밖에 뛰지 않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를 스픽 하셔가지고 이제 보러 왔는데요. 제가 원래 되게 과묵한 성격이 말이 많이 없는 사람인데 조금 말이 좀 오늘 이상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좀 뭐랄까 그 각서를 좀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차가 출고될 당시가 2010년도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현대자동차 인도 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법인에서 이 차가 그래서 좀 약간 좀 이제 오랜만에 만나기도 하고 친숙하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해서 좀 반가운 마음이 좀 드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인도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이 베르나라는 차가 인도 주재원들의 그 전용 차량으로 제공이 되고 이용이 됐던 그런 차량입니다. 인도에 현지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재원들에게 제공이 됐던 차량들인데 이게 그때 당시에 왜 이 차가 제공됐냐, 인도 현지에서는 이 차가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그랜저급으로 취급받던 거의 그랜저급에 준하는 그런 차량이었어요. 그때 당시 인도에는 뭐 산트로라든가 i10, i20 뭐 이런 차들이 이제 주로 이제 운행을 하고 있었고 베르나 특히 소나타는 에쿠스급이었고 베르나는 그랜저급이었고 그 정도의 수준이었던 그런 차량이었고 저도 그래서 이 베르나라는 차를 많이 탔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다닐 때도 그때도 제가 기억에 베르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익숙한 차량인데 그때 모습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더 이상 이제 베르나라는 차를 출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외에서는 이 모델을 계승해서 계속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부품 수급이 원활하다는 점, 그래서 수리하는데 크게 문제 없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각설하고 2010년식 그 베르나인데 5만 킬로밖에 안 뛰었는데 일단 외관부터 한번 쭉 보면 일단 지금 시동 걸어놨는데 지금 진짜로 엔진 소음 자체가 환상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되게 신차 컨디션 그대로구나 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엔진 소리가 조용하고 차분합니다. 일단은 외관 상태 보면은 겉에도 특별하게 뭐 칠을 많이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칠을 안 하는 대신에 잔상처가 났을 경우에 조금 페인트로 살짝 더 칠하는 정도로 지금 치료를 좀 해놓은 상태인데 반창고를 붙이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여기 지금 페인트가 이제 앞에 전방 부분에 좀 까진 부분을 이제 이 색과 최대한 유사한 색상의 페인트로 살짝 붙어지는 거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색칠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조금 여기도 기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약간
그 비슷하게 붓터치해서 이게 자세히 보니까 그렇지 멀리서 보면 뭐 크게 눈에 그렇게 많이 띄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한 작은 상처 때문에 요거 하나를 다 칠하기가 아까워서 지금 요 정도 해 놓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는 있지만 실제 차를 현장에서 보니까 전방 부분에 살짝 접촉사고는 있었구나, 약간의 접촉사고는 있었구나 라는 점이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 기스도 약간 의심스럽긴 한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살짝 여기 이렇게 기스가 났고, 그리고 지금 제 생각에 원래 여기 단차가 한 요 정도, 원래 출시될 때 아마 제가 좀 들어보면 요 정도였어야 정상이었을 것 같은데 단차가 생각보다 좀 많이 벌어져 있어요. 요거는 그 범퍼가 약간 살짝 내려앉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거든요. 그 앞에 전방에 접촉 사고 났을 때 원래 범퍼가 요 정도에 있다가 이거를 이제 맞춰서 고정하는데 최대한 고정한다고 했는데 못해서 요 정도까지만 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틈이 벌어졌고, 여기도 틈이 좀 벌어졌네요. 라이트와 여기 사이에. 그리고 여기 명백한 증거가 하나 있는 게 라이트에 기스가 좀 나 있죠. 하단부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간의, 근데 이 정도의 기스, 그러니까 라이트가 완전 부서질 정도의 사고는 아니었고, 라이트에 살짝 기스 날 정도, 아주 미세하게 살짝 스친 정도의 사고, 접촉 사고 정도는 있었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고, 현재 수리 상태는 범퍼가 약간 아쉽게도 살짝의 단차가 발생이 됐다. 지금 여기에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갈 만큼 이렇게 틈 사이로 안쪽이 보일 만큼의 빈틈이 생겼어요. 원래는 여기처럼 틈이 없어야 됩니다. 틈이 최소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지금 틈이 벌어져 있죠. 이 얘기는 범퍼가 이쪽은 잘 붙어 있는데 이쪽은 살짝 이렇게 주저앉았다는, 여기 범퍼가 약간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지금 그런 상태고, 운행하는 데는 지장은 크게 없습니다. 운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여기는 여기처럼 여기가 선이 붙어 있는데 여기가 범퍼가 살짝 벌어졌죠. 원래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게 제가 손으로 지금 범퍼 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야 정상인데 약간 지금 단차라는 게 생긴 겁니다. 근데 이게 운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다만 주행은 안 해봤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원래 이게 단차가 없는 상태여야 바람이 이제 앞에 만약에 주행거리 100km, 110km 이렇게 할 때 바람이 이게 싹 스쳐서 지나가게 이렇게 역학적으로 이게 만들어져 있는데 틈이 생겨거나 여기 틈이 생겨 여기 바람이 들어가면서 범퍼가 이렇게 떨리거나 하면서 특별히 쓸데없는 소음, 풍절음이 원래보다 조금 더 세질 수 있다는 점, 그런 잡음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약간은 단점이긴 합니다. 그건 제 추측이긴 한데 어쨌든 출시할 당시의 모습은 아니다. 약간의 상처의 흔적은 남아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5만 킬로밖에 안 뛴 차량이어서 혹시나 2010년도에 장착한 타이어가 지금까지 장착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지금 이 차는 2018년도에 타이어를 한번 교체를 했어요. 이 지금 장착되어 있는 차 타이어는 여기 3518이라고 써있죠. 이 얘기는 2018년도에 35주차 때 제작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에 35주차면은 겨울에, 2018년 겨울에 장착한 거니까 2019년 초쯤에 타이어를 한번 갈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타이어는 그래서 이건 교체할 필요 없이 지금 쌩쌩하기 때문에 충분히 더 타도 괜찮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런 부분에 약간의 기스가 났던 흔적이 조금 남아있네요. 그리고 다른 차에도 문콕을 좀 많이 가했던 가해 차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지금 그 문콕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는 이 차 문을 열고 닫을 때 다른 차들이 옆에 쾅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깨끗한데 이 차는 많이 안 당한 반면에 다른 차는 많이 가했던 그런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도 이런데
장기스들이 조금씩 있고요. 그리고 뒷타이어도 깨끗하고 짱짱합니다. 그리고 트렁크도 괜찮고 머리카락이고 이쪽 휠 약간의 기스 있지만 뭐 전체로 나쁘지 않은데, 다만 여기서 이제 여기 힘드는 부분 또 두 번째, 이 문에는 문콕이 잔뜩 있어요. 다른 차한테 당했던 문콕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걸 다 페인트로 메꿔놨는데 이 뒷문은 상대적으로 완전히 깨끗합니다. 그 얘기는 저쪽 문도 지금 제가 의심스러운 거는, 이 차가 이 정도의 문콕을 가해할 정도의 주차 공간에 세워놨던 차량이라면 이 차도 그와 상응하게 비슷하게 좀 당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되게 외판은 깨끗한데 문콕만 가했다? 조금 약간 의심스러웠는데 요걸 보니까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 차는 이런 문콕을 당할 만큼의 환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인데, 이 문짝과 저쪽 문짝을 깨끗하게 중간에 한번 도색할 일이 있었다. 깨끗하게 한번 도색할 일이 있었고, 여기 문짝은 도색할 일이 없었어서 그냥 그대로 있다가 지금 상품화하면서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문콕 자국을 페인트로 덧칠을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저냥 뭐 똑같은데, 어차피 이 정도면 저 같으면 한 판을 완벽하게 다시 깨끗하게 도색을 하겠는데, 이게 멀리서 봤을 때 이 정도라 거의 이 정도에서 봤을 땐 거의 안 보이죠. 저 정도에 하면 요거를 빛을 비추는 상태에서 자세히 봐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마치 뭐랄까 여자들의 주름, 눈가의 주름 같은 거죠. 멀리서 봤을 때는 잘 안 보이지만 가까이서 막 보면은 주름이 짜글짜글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 부분이 조금 약간 단점이긴 합니다. 이게 여기가 이제 볼록 이게 볼록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살짝 여기 움직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 하단부에 충격이 가해졌던 것도 있고, 아마 방지턱이나 이런 거 세게 한번 넘으면서 탁 이렇게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음새가 살짝 떨어졌고요. 고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충격이 가해지면서 밑쪽 철판에 약간 기스를 냈는지 어쨌는지 이 안쪽 철판은 지금 깨끗해서, 상대적으로 깨끗해서 나쁘지 않은데요. 겉에 요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이 현대차 기아차의 이때 당시에 혹은 이전에 90년도 혹은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차들이 여기가 좀 많이 약해요. 그래서 만약에 차가 부식이 시작되면 여기 부분부터 부식이 시작되는데, 이 차가 지금 부식이 안쪽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식 때문에 이 페인트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죠? 여기 안쪽에 혹시 빛을 비치면 여기 안쪽에는 부식이 조금 있죠. 이 페인트 안쪽에 이제 부식이 나서 이렇게 뽀글뽀글 마치 기포가 생긴 것처럼, 마치 무슨 사람으로 치면 두드러기가 생긴 것처럼 뽀글뽀글해진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진행이 더 많이 되고 더 부식이 더 많아지면 이 페인트가 결국에 위에 부분이 각질 떨어지듯이 떨어집니다. 그럼 안에 부식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이 부식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없는 상태인데, 그냥 위에 페인트를 덮어씌워서 그 진행을 조금 더 완화해주는 정도일 뿐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요걸 다시 페인트를 벗겨내고 부식을 다 제거하고 다시 페인트를 칠하고 이런 제작 과정이 필요한데, 이 차에 그 정도의 비용을 투자하자니 가격 대비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냥 해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안쪽에서는 아쉽게도 부식이 조금 시작이 됐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쪽도 문짝의 기스. 그러니까 운행을 많이도 안 했지만 그 운전도 많이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그런 사람이 어쩌다 한 번씩, 진짜 지금 13년 차 되는데 5만 킬로면요,
한 1년에 5,000km도 안 뛰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거의 주차장에 웬만해서는 세워놓고 있었던 그런 차량이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엔진 소리나 그런 건 깨끗한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주행거리가 짧은 차들의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엔진이나 미션이나 이런 게 신차 컨디션에 비해서 크게 뭐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은 가능성이 높은데요. 문제는 이 정도로 주행을 많이 안 한 차들은 방치가 되어 있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차는 기계라서 자주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주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차량인데, 방치되어 있으면 기름이 쫙 이제 내려가죠. 예, 그러면 기름이 안 묻어 있으면 차는 고장이 나게 되어 있고 기계는 고장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가죽 부분들도 자꾸 닦고 조이고 먼지 털고 해줘야 되는데, 방치되어 있으면은 그 얼룩이 지고 때가 지게 되죠. 지금 그래서 이 찌든 때라고 해야 되나, 누리끼리 한 때가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자세히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누렇게 이제 떴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아쉬운 거. 이것도 여기 원래 안쪽에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잠깐만요. 아닌데. 이런 거, 예. 가죽 부분이 떠가지고 이게 다 자꾸 닦아주고 해야 되는데 안 닦아줘서 다 갈라진 거예요. 예. 좀 지저분하죠. 이런 부분들.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자주 닦아주지 않아서 때가 찌든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었던 상태였을 확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나 실내가 이렇게 베이지 색상이면 더군다나 특히나 더 닦고 조이고 닦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이렇게 때가 잔뜩 묻어있는 그런 상태로 고착돼 버린 거죠. 그게 두 번째 이 차의 아쉬운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 꼽자면, 옵션 부분은 상관이 없다고 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옵션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지금 현재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때 당시에는 뭐 이 정도만 돼도 좀 충분했는데, 옵션이 어떤 정도 차이가, 아까 봤던 아반떼랑 특별하게 그거랑 비교해서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시동, 아까는 스타트 버튼이었죠. 근데 지금 이거는 키를 돌리는 거예요.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뭐 키를 돌려도 상관없지만, 이왕이면 있으면 더 좋겠죠. 에어컨 부분 수동이에요. 아까는 그거는 온도만 맞추면은 자동 수동 돌아가는 그런 자동 에어컨이고, 이건 수동 에어컨이에요. 뭐 이것도 사실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에어컨도 하도 안 틀어서 지금 약간 잡음이 약간 안쪽에 있네요. 집에 있는 에어컨도 그 1년에 한 번 가동하려고 하면, 겨울 지나고 봄 지나고 여름에 한 번 틀려고 하면 안에 필터도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렇게 해서 쓰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써왔던 얘기예요, 이 차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또 옵션이 없는 거. 지금 보시면 썬팅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유리에 썬팅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뒷유리부터 앞유리까지. 그러니까 이 차 출고하신 이 차를 그 전에 한 명의 주인이 운행을 하셨었는데, 그분은 옵션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리고 차에 대한 투자도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방치하셨던, 지금 011-381 이분이 영업사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도 출시하실 때 특별한 옵션 달아주지 않았었고, 그리고 지금 블랙박스, 뭐 당연히 2010년에 달았던 블랙박스면 지금 안 되겠지만, 블랙박스도 원래 있었던 건데 이제 탈거를 하셨고, 후방 카메라도 없고, 내비게이션은 필요 없는데 후방 카메라는 좀 있으면 좋거든요, 그 여성 운전자 특히나. 근데 후방 카메라도 없고, 후방 센서만 그나마 조금 달아놨어요. 이 후방 센서도 기본적으로 제공이 안 돼 있었던 차량이어서 싸제로 후방 센서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후방으로 후진하면은 이렇게 아주 옛날에 쓰던 그
후방 센서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어쨌든 옵션이 없어도 너무 없는 점. 여기 원래 안개등이 들어가는 그 버튼 위치거든요. 안개등도 안 들어가 있고요. 오토 라이트 기능 아까 그 아반떼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이 차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은 이제 대충 차는 받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그대로 이어나가면 일단 장단점이 확실하죠. 장점은 엔진이나 미션이나 이런 것들이 신차 컨디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만큼 차량의 주행 성능 상태는 상당히 양호하다. 단점은 다만 그전 차주가 차를 애착을 가지고 관리하셨던 분이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거의 방치형 주인이었다. 그냥 가만히 세워놨다가 어쩌다 한번 주행하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르는 이런 차들, 그러니까 차를 떠나서 주인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주인의 성향이 매일같이 운전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금 지저분하지만 자기 얼굴이기 때문에 항상 털고 닦고 하는데, 그리고 한 번씩 또 빛을 광택을 내주기도 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기도 하고, 또 뭔가 소모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새로운 게 나왔다 그러면 내 차에 달아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 내 차를 그만큼 애착하고 좋아하니까, 그런 주인이 만났던 그 탔던 차량이랑 반대로 이런 차들은 그런 주인이 아니라 차에 대한 투자가 아무것도 없었고, 차에 대해서 관리도 안 했고, 이 차는 아마 1년 동안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다가 어쩌다 한번, 그리고 최근 이제 판매하기 전에는 거의 1, 2년 정도 거의 운행을 안 하다시피 할 정도로 세워져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제가 그런 차를 매입을 할 때 한번 그 상태를 한번 보긴 했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던 차도 이런 비슷한 차가 있었습니다. 뭐 한 10년 정도 됐는데 한 5만 킬로밖에 안 뛴 그런 차들이 있었는데, 그런 차들이 깨끗하게 막 털고 닦고 해가지고 저렇게 빛이 나게 그런 차들이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진 않았죠. 10대 중에 한두 대 정도는 그 정도였고, 10대 중에 한 7, 8대는 가서 만났을 때 막 거미줄도 쳐져 있고, 막 얼룩도 져 있고, 배터리도 나가 있고, 시동도 안 걸리고, 막 그런 상태 정도로 있었던 차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요 차도 뭐 그랬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여기 만약에 안쪽이 좀 깨끗하고 바깥쪽도 좀 깨끗하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상품화 작업을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차가 여기 단지에 들어와서 다시 판매하려고 털고 닦고 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얼룩이 남아 있을 정도다라고 하면 그전에는 얼마나 지저분했을까 라는 게 의심이 되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실내 인테리어가 검정색이었으면 이 정도까지 튀진 않았을 텐데, 베이지색이라서 더 그렇고요. 시트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 찌든 때가 그대로 보이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 주인이 관리했을 확률은 1도 없다. 전 주인은 그냥 방치해놨을 확률이 99%다. 그렇게 지금 저는 파악이 됩니다. 어쨌든 차는 좋은데 조금 아쉽고, 만약에 이제 차 가치가 지금 뭐 가치가 있으면 좀 더 뭐 투자하고, 뭐 가죽 이거 당연히 뭐 또 새 것처럼 만드는 방법은 당연히 있어요. 이 상태 그대로 이제 어쩔 수 없다 하는 건 없습니다. 요즘 다시에 뭐 안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돈만 투자하면 다 되는데, 그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까지 멀리 오셔서 보시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보시는 것만큼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셔서, 근데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면은 구매 결정을 어떤 차든 간에 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제가 산다라는 생각으로 또 직접 받으셨을 때 제가 보여드리고 말씀드린 것과는 차이가 크지 않게 해드리려고 최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 안 좋은 부분들을 많이 부각시켜서 말씀드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네요. 이 차 지금 썬팅 안 돼 있는 것만으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커요. 이거 썬팅 다 하려면 한 3, 40만, 3, 40만 원 들어가거든요. 이대로 탄다. 아니 잠깐만. 아, 썬팅이 돼 있구나. 썬팅이 돼 있네요. 안 돼 있는 건 아니네요. 돼 있는데 하도 세월이 지나서 썬팅 필름의 그 빛을 차단해주는, 또 선글라스처럼 이제 그 조금 어둡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다 날라간 거예요. 이것만 봐도, 지금 저 뒤에 부식 보고 요것만 봐도 이 차가 어느 환경에 세워져, 만약에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다면 이 정도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다면 저렇게 부식이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문콕이 저 정도까지 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하 주차장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되었었다면. 그렇지 않은 상태, 않은 환경에서 사용되었고, 외부에서 이제 햇빛을 매일같이 받고 하면서 햇빛 맞고 비바람 맞고 눈 맞고 막 그런 환경에서 계속 세워져 있었던 그런 차량이었기 때문에 이게 특히나 햇빛이 생각보다 강렬하거든요. 그게 그 에너지가. 그래서 햇빛 자꾸 계속 받으면은 결국에 썬팅 필름도 10년 지나면은 원래 색상은 여기 있는 요 색상인데, 지금 이게 색이 다 바래진 색상이, 이 색상이 여기까지 원래 있었을 텐데 이 색상이 아니고 지금은 거의 썬팅이 안 돼 있네 라고 생각될 만큼 투명한 색상이에요. 네, 이거 여름에, 한여름에 햇빛 강한 날에 운전하면 막 뜨거워가지고 막 더워 죽습니다. 어쨌든요, 이 차 상태는 고려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다 나쁘다 이걸로 하셔라 저걸로 하셔라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 판단하셨을 때 이 정도나 괜찮다 하시면은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 차 엔진 운행하는데 전혀 문제 없는 상태고,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뭐 그 약간의 지저분했던 점 부분인데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 클리닝 한 번 더 하고, 시트도 뭐 여기다가 뭐 앉는 거를 다시 한다든지, 가죽만 요것만 앉는 부분만 교체한다든지 뭐 다 방법은 있습니다. 그 엔진 미션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게 괜찮은 게 좋다. 그리고 가격도 엔진 미션 비교했을 때, 엔진 미션 보고 이 차 상태 봤을 때, 그러니까 엔진 쪽 운행하는 쪽 상태를 봤을 때 이 차를 이 가격에 산다는 거 자체가 상당히 말이 안 될 정도로 좋은 가격이긴 합니다. 다만 옵션이나 그전 관리 상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얼추 들긴 합니다. 어쨌든 제가 요런 차, 요 비슷한 차들을 이제 쭉 수배를 하면서 고민해 본 결과로, 제가 지금 보내드리지 못했던 다른 차도 있는데, 이걸 추천해 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받은 차가 또 한 대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차도 추가로 제가 부천으로 넘어가서 영상으로 한번 담아서 같이 한번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이렇게 말을 많게 하진 않는데 오늘 왜 이상하게 말이 많아지네요. 일단 영상 여기서 끊고, 너무 길어지고 보시기도 힘들고 저도 편집하는데 힘들고 좀 간략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네요. 일단 다음 차 가서 추가적으로 영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대 더 추천을 해드릴까 싶어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는 그 기아의 프라이드라는 차량입니다. 뉴 프라이드 차량인데, 스펙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차는 제가 보내드렸던 리스트에 없던 차이기 때문에 2010년식이고요. 주행거리 38,000km 뛴 차량입니다. 그리고 SLX 등급이어서 당시에 나오던 차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의 차량이고요. 사고는 크게 없었고요. 앞부분에 약간 접촉사고 있어서 앞부분에 범퍼 정도 교환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인천에서 잠깐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분께서 이 차도 괜찮지 않겠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금 한번 이것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까 해가지고 지금 준비해 놓은 차량인데요. 이 차는
이전에 타시던 분께서 여성 아주머니 분께서 이제 운행하시던 차량인데 주행거리가 39,000, 심지어 10년식에 아까 베르나보다 더 많이 안 뛴 차량이에요. 예, 근데 그 전에 타시던 아주머니 분께서 차는 운전은 할 줄 아는데 차 관리를 이제 아무래도 많이 잘 못하시다 보니까 엔진 오일을 잘 교환하지 않고 그동안 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엔진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무리가 돼서 지금 이 차는 이제 매입을 해 오고 나서 엔진을 보링이라는 작업을 한 상태입니다. 엔진 보링이 뭐냐면 엔진을 아예 내려서 엔진을 싹 다 분해해 가지고 깨끗하게 다 청소하고 안에 있는 문제되는 부분들을 다 교체하고 새 엔진처럼 작업을 만들어서 다시 이제 장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엔진 컨디션은 새 차 컨디션에 못지않은 컨디션으로 다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외판도 지금 보기에는 깨끗한데 그 매입할 당시에는 조금 지저분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대부분 다 여기 매입을 해 와서 다 이제 외판 작업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해서 지금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깨끗한 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외판 작업을 안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흠집이 좀 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겉에 양쪽 측면이나 앞뒤 부분은 깨끗한데요. 아마 여기 본네트 부분하고 윗부분은 작업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요런 흠집이 약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반짝반짝한데 여기는 덜 반짝반짝하죠. 여기는 깨끗하고 반짝반짝, 새로 색칠해서 반짝반짝한 거고요. 여기는 덜 반짝반짝한 게 원래 있던 그대로인 상태인데 그 전에 햇빛을 많이 받고 하니까 광이 좀 사라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윗부분도 살짝 보니까 얼룩이 이제 묻으면 청소를 안 해주면 얼룩이 이제 차의 외판 부분을 조금 손상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차를 자주 안 해줘서 생긴 그런 흠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다만 아까 베르나에서 봤던 그런 부식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 없는 상태이고, 뒷부분도 여기 이런 얼룩 자국, 이게 지금 이제 때가 묻은 상태에서 계속 그냥 방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 때가 페인트를 손상시켜서 내부까지 침투하게 돼서 이게 생겨난 그런 흔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부분은 약간 그런 흔적이 있는데 옆에 부분들은 다 작업을 해서 깨끗하고 반짝반짝한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 하나하나 보면서 여기 앞부분의 라이트 부분에 여기에 지금 필름이 원래 이렇게 좀 씌워져 있는데 그 보호 필름이 벗겨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차주분께서 그 복원 작업을 통해서 요건 깨끗하게 작업을 해주겠다, 그렇게까지도 약속을 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은 필름이 쌓여져 있는데 여기 윗부분이 요만큼이 지금 필름이 벗겨진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이것도 깨끗하게 복원 작업을 해주겠다, 그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건 깨끗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부분에 다른 부분은 작업을 해서 깨끗한데 이 부분이 조금 약간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은빛으로 그릴이 나왔던 건데, 은빛인데 햇빛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그 은빛이 빛을 잃어서 이렇게 약간 지저분해 보이게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저도 작업을 해봤지만 좀 뭐 약품을 써서 깨끗하게 닦는다 하더라도 광을 다시 살려내기가 쉽지만은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전문적으로 요거를 복원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업체를 알아보기보다는 아예 이 그릴 자체를 새 걸로 교환하는 게 조금 더 확실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아마 비슷할 거예요. 복원하는 비용이나 교체하는 비용이나 아마 비슷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는 이런 상태라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자. 타이어는 새 타이어네요. 그냥 새 타이어인데 요게 2017 17년도에 20주차 때 제작된 타이어라서 근데 상태도 깨끗하고, 만약에 이게 신차 때 그때의 타이어라면은 아무래도 연식이 오래됐으니까 교체해 줄 만한데, 뭐 물론 17년이고 지금 23년이면 6년 차 되니까 뭐 뭐랄까 오래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상태라면은 지금 계속 타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법한 무방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휀다 쪽 그냥 새 타이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약간의 기스가 있고 페인트 칠로 흔적을 지워놓은 상태가 보여지는데요. 이것도 지금 빛을 비추니까, 자세히 비춰보니까 좀 보이는 부분이지, 언뜻 봤을 때는 전혀 아까 흰색이나 은색이나 이런 차들보다도 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검정색이 이렇게 식으로 작업을 해놓으면, 그래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정도의 작은 기스가 좀 있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문콕 자국도 살짝 있지만 이렇게 빛을 비춰야 조금 보이는 정도, 큰 정도는 없고, 그리고 이것도 뒤쪽 부분에 약간의, 아까 베르나만큼 조금 있지, 베르나보다는 약하지만 이것도 부식이 아예 없다고는 말을 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안쪽 부분에 봤을 때도 약간 부식이 좀 보이고, 여기 부분에 철판이 뽀글뽀글 나와 있는 게 안쪽에 좀 부식이 조금 진행이 시작됐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뒤쪽에도 단차가 좀 생긴 거 보니까 뒤쪽에서도 약간의 충격이 한 번쯤은 있었구나. 그걸 최대한 펴가지고 맞춰서 작업을 한다고 했지만 약간의 단차가 좀 발생이 됐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봤을 때는 전혀 잘 안 보이죠. 그렇게 이제 인식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때 나온 차들은 손잡이가 없어요. 키로 돌려서 열어야 돼서. 여기 트렁크 버튼이 여기 있다. 트렁크 안쪽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깨끗한 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손상은 없고, 그 전에 약간 얼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지금 현재 상태는 깨끗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쪽 사이드, 뒷타이어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뒷타이어도 거의 새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전반적으로 약간씩의 기스, 요거는 흰색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까만색으로 칠해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주시면은 눈에 크게 안 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상태, 약간씩의 기스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상태다, 그렇게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의정부에서 타고 다녔더군요. 2017년 7월 29일 날 타이어를 교체하고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놨네요. 22,000km의 타이어 교체했고, 2017년도에 2010년식이니까 7년 돼가지고 타이어 교체한 거네요. 22,000이면 많이 달진 않았을 텐데 아무래도 연식이 되니까 그냥 교체하신 것 같습니다. 의정부에서 타고 다니시던 차량이구나. 2017년에 22,000인데 지금 38,000, 정말 많이 안 탔네요. 그리고 이거는 세월의 흔적 때문에 약간 이제 은박지처럼 여기 덮여 있는 건데 약간 좀 벗겨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부분은 아예 아직도 스티커를 안 뗐네요. 이거 신차 출고할 때 스티커가 붙어 있었던 거였을 텐데 아직도 안 뗐네요. 프로토 에어컨으로 온도 조절하는 걸로 옵션으로 괜찮게 들어간 거고요. 후방 카메라나 내비게이션은 없지만
블랙박스랑 하이패스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후방 센서는 이 차는 내장이 되어 있는 차량이네요. 아까 그 베르나는 후방 센서 요게 없어서 싸제로 추가로 장착을 한 거지만, 이거는 SLX 등급이어서 당시 나올 때부터 후방 센서가 기본으로 장착이 돼서 나온 차량입니다. 그래서 후방 센서는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실내 상태를 봤을 때 뒷자리도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앞자리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고, 다만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여기 부분은, 날개 부분은 가죽 부분인데, 여기 앉는 부분은 약간 그 재질을 뭐라고 갑자기 그 스웨이드라고 해야 되나, 모직 스타일, 그런 식으로 지금 가죽이 아니라 약간 천 같은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얼룩이 약간 묻은 게 좀 지워지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요거는 깨끗하게 하면 다시 지워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차는 가죽 반 모직 반, 여기도 모직입니다. 여긴 가죽이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의자 앉는 운전석 쪽 한번 보죠. 운전석 쪽은 아까 베르나랑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깨끗한 편이네요. 가죽의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편이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엔진룸 쪽 열어보면, 벨트도 새 거고, 뭐 전반적으로 깨끗하네요. 전반적으로 큰 문제 없이 탈 수 있을 만한 그런 차량이고, 다만 이 차도 만약에 하게 되면 썬팅 정도는 다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차도 아까 베르나랑 똑같아요. 보시면 썬팅 필름이 있긴 있는데, 썬팅이 애초에 장착할 때부터 원래 좀 약한 걸로 장착을 했었고, 그 약한 것도 빛을 많이 바르다 보니까 필름이 많이 이제 내구성이 이제 다 돼서 지금은 빛을 전혀 여과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명하죠. 유리가 다 뒤쪽도 그렇고 앞쪽도 그렇고 다 투명합니다. 그래서 썬팅 정도는 다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차는 운행을 좀 해봐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아까 아반떼, 그리고 베르나, 그리고 요 차, 이렇게 세 가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차들 중에서 다 크기가 다 비슷비슷하지만, 이 차가 그 중에서 가장 좀 작은 편에 속합니다. 실내 공간이, 운전석에서 보조석에 바라봤을 때 이 공간이 아반떼가 가장 넓고, 여기 내장재도 좀 약간은 요거보다는 고급스러운 내장재로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베르나는 아반떼보다 약간 좀 작았고, 그리고 이 프라이드는 그 베르나랑 동급으로 나왔던, 그 당시에 동급으로 나왔던 차량입니다. 엔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고, 외관만 조금 다르게, 지금으로 말하면은 소나타랑 K5, 그랜저랑 K7 이런 개념으로 베르나와 프라이드, 이렇게 이제 같은 엔진과 그 같은 미션을 쓰지만 외관만 다른, 디자인만 다른 그런 차량인데요. 디자인적으로 당시에 베르나가 이 프라이드보다 조금 더 약간 넓게 그렇게 이제 제작이 되었었던 거고, 그래서 프라이드는 실내 공간이 조금 베르나보다도 약간 좀 작게 느껴지는 정도의 차량이고요. 다만 연비는 확실히 뭐 차가 작아서 무게가 좀 덜 나가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다 보니까 연비는 뭐 당연히 이 차도 좋은 차입니다. 기름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 차량이고, 고속 주행에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글쎄요, 세 가지. 이 차 가격 말씀 안 드렸죠. 이 차 가격은 420만 원에 나와 있는 차량이고, 이것저것 다, 부대 비용 다 하면 500, 420에 42. 그것도 말씀드렸어요. 그 부대 비용이라는 것도 영상 지금 말씀드릴게요. 차값이라는 게 들어가고 거기에 부대 비용이 몇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전비가 일단 들어갑니다. 이전비가 차값의 8% 계산돼서 들어가고요. 매도비라는 게 들어가요. 매도비는 이 매매 단지, 아까 뭐 인천 차면은 인천의 매매 단지, 수원 차면 수원의 매매 단지에 들어가는 일종의 자릿세 같은 수수료 비용인데 그 비용이 44만 5천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거는 이 차를 사건, 저기에 벤츠를 사건, 저기에 제네시스를 사건,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대당 들어가는 비용이라 44만 5천 원 그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수료가 들어가고 성능 보증료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계산해 봐야겠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420에다가 44만 5천 원, 46만 5천 원에다가 이전비 8% 8에 32만 원,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500만 원에 플러스 알파로 성능 보증료 들어가고 수수료 들어가고 530, 540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차는 딱 500에 맞춰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잠깐만요. 그 540, 530 거기에다가 썬팅을 제가 다 해드리고자 한다면 이것도 한 4, 50 들어갈 텐데, 그렇다고 썬팅을 안 하고 그냥 드리기에는 조금 제가 아쉽고, 타시는 데는 무리가 없겠지만 제가 조금 그래도 이왕이면 하나라도 더 해드릴 수 없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썬팅 정도는 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죠. 그럼 썬팅 안 하고 그냥 받으시면 제가 500에 다 맞춰서 해드리고, 썬팅까지 해서 해드린다고 하면은 4, 50 들어가겠지만 그 비용 대신에 그냥 530에 맞춰서 추가 비용 들어가는 건 제가 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아반떼랑 가격이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반떼는 이전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거 감안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세대를 비교를 했을 때 장단점이 좀 있죠. 장단점이 좀 있는데, 장점, 이 차랑 베르나는 주행거리가 극단적으로 짧다는 장점이 있고, 아반떼는 주행거리가 좀 있지만 이 차들보다는 좀 고급스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도 다 갖고 있어요. 단점은 전체적으로 외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이거는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제 개인적인 조금 첨언을, 의견을 좀 드리자면, 베르나는 차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리고 사진으로 봤을 때는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던 차량인데, 실제 차 상태를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추천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차긴 합니다. 앞에 단차도 좀 약간 그렇고, 뒤쪽에 이제 부식이 좀 생기기 시작한 것도 그렇고, 그 부식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 일단 시작이 됐다는 거는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3년이 됐건 그 부식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식이 아주 미약한 정도면은 모르겠는데, 조금 그 정도면은 그 정도였으면은 그 부분의 페인트가 나중에는 이제 벗겨지면서 안쪽에 이제 노란 녹이 보이기 시작하는 뭐 그런 단계가 나올 건데, 그 단계도 넘어갈 건데, 그 단계가 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될 거다. 그거를 수리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그
부분 부식을 갈아내고 그 부분에 다시 페인트 칠하고 하는 건데, 그럼 철판이 좀 약해지겠죠. 어쨌든 부식이 없는 게 가장 좋고, 부식이 있으면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차 내부에 봤을 때 그렇게 약간 좀 그 전에 방치가 많이 됐었구나 라는 측면이 보이는 부분들,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 부분들, 이렇게 좀 약간 좀 블랙이나 그레이 계열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약간 지저분하게 관리됐다 하더라도 좀 털고 닦고 하면 깨끗한데, 그 차는 특히나 베이지 인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 관리가 됐기 때문에 베이지가 약간 누런 베이지가 돼버려서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거 치하고 막 해가지고 막 닦으면 좀 닦일 텐데, 그 광택 그 상품화 작업할 때 그거를 시도를 안 해봤을까? 혹은 시도했는데도 그 정도일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 반반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베르나 그 세대 중에 비교하자면 저 개인적으로 베르나가 조금 애매하고요. 나머지 두 대 아반떼랑 요차 가격은 비슷하다면 주행거리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38,000km 뛴 거랑 158,000km 뛴 거랑 12만 킬로나 차이 나는데, 당연히 그 차가 이 차가 확실히 좀 덜 떴다 라고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 연식이면 그 정도는 띄워줬어야 그동안 관리하면서 탔던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차도 나쁘지는 않은데 45대 55 정도로 저는 아반떼가 조금 더 괜찮게 느껴지긴 합니다. 55 정도로 아반떼. 왜냐면은 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고속주행 이제 고속도로 그리고 옆에 화물차 크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차체가 좀 무거워야 휘청거림이 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모닝보다는 조금 더 큰 차를 권해드렸는데, 이 차는, 이 프라이드는 모닝보다 조금 더 큰 정도입니다. 조금, 아주 약간 큰 정도, 약간 무거운 정도, 그 정도라서 근데 반대로 그 아반떼 하이브리드는요, 이거보다 조금 더 크지만 무게는 더 나갑니다. 왜냐하면은 뒤에 배터리가, 큰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배터리가 엄청 무거운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아까 보여드렸던 트렁크 안쪽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차가 무게감이 있어서 휘청거림이 훨씬 덜 하거든요. 예, 그리고 연비도 괜찮고, LPG 쓰니까 기름 넣을 때마다 기름값이 푹푹푹 뛰어도 LPG는 그렇게 많이 안 뛰거든요. 예, 그래서 기름 넣을 때마다 만족스러움을 느낄 수 있고, 그런 측면들 때문에 15만 킬로 뛰었다 하더라도 그 차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외판적으로도 조금 그 차 뭐 수리한 부분들, 앞범퍼나 뒷범퍼나 이제 범퍼 칠한 부분들이 눈에는 보이지만 그 부분이 지금 만약에 이런 상태, 그러니까 수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수리가 필요하지 않게 그냥 깨끗하게 되어 있지만 약간 그 깨끗함이 조금 아쉽게 된다는 정도일 뿐이지 다시 재수리를 해야 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정도거든요. 근데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지저분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그 차는 털고 닦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가 조금 더 괜찮다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 다음에 엔진 2차 보링 했다고 했잖아요. 엔진 보링을 한 게 엔진 보링을 안 한 차보다는 좋습니다. 주행거리가 많이 뛰었을 경우에, 엔진이 어느 정도 많이 달았을 경우에. 근데 엔진 보링 한 차보다는 엔진 보링을 안 했어도 관리가 잘 돼서 상태가 좋은 차가 훨씬 더 좋습니다. 엔진 보링을 했다는 거는 품질이 신차 출고할 때 나왔을 때 만약에 품질이 100이라고 한다면
사용하다 보면 내구성이 좀 떨어지고 문제도 좀 살짝 생기고 하면서 100에서 데미지가 조금씩 깎이겠죠. 뭐 90이 됐다, 80이 됐다, 70이 됐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전차주가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급격하게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엔진오일 자주 잘 갈아주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신 분들은 10만 킬로 뛰어도 20만 킬로 뛰어도 엔진이 데미지가 100에서 90 그 사이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떨어지는 건 엔진오일 잘 안 갈아주고, 기계를 잘 안 사용해주고 그런 게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주행거리 짧은 차, 연식이 오래됐는데 주행거리 짧은 차를 좀 예민하게 보는 부분들은 이 엔진, 특히나 엔진인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이것도 약간 설명드릴게요. 괜히 쓸데없는 설명 드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엔진이 이제 안에, 이게 만약에 엔진이라고 칩시다. 엔진이 있는데 그 안에 요런 피스톤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저 핸드폰으로 요게 엔진 안에 엔진이 이렇게 크게 있고, 그 안에 이게 피스톤이 움직이는 크랭크실 방이 있습니다. 방이. 엔진이 크랭크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엔진이 시동 안 걸릴 때 이렇게 있다가 시동 걸었을 때 지금 이제 엔진 시동 걸려 있잖아요. 그때 이 안에 있는 이 크랭크가, 이게 실린더 안에 크랭크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엔진이 구동되는 겁니다. 옛날 기술 시간에 혹시나 배웠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엔진 오일을 자주 교환해 주는 건 왜 그러냐면, 이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불순물이 생기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엔진룸 안이 균열이나 이런 게 없게 그거를 그때그때 제때제때 갈아주면서 깨끗한 상태를 안에를 유지를 해줘야 이 품질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근데 엔진 오일을 자주 안 갈아줬다 그러면은 이런 차처럼 보링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 주행거리가 짧다 그러면 엔진 오일이 이게 쭉 여기 크랭크실 안에 묻어 있는데, 이게 엔진 오일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게 아닙니다.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요 정도 차 있어요. 요 정도. 엔진 룸 안에서 요 정도 차 있는데, 자주 운행하는 차들은 엔진 오일이 이제 오일이니까 끈적끈적 하잖아요. 식용유처럼 이제 미끈미끈 하잖아요. 미끈미끈한데, 식용유 같이 계란 후라이 할 때 기름을 두르는 게 부드럽게 돼서 잘 뒤집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계란 안 두르고 계란 후라이 하면은 바닥에 다 눌러붙잖아요. 엔진도 마찬가지예요. 오일이 없으면 마찰이 크게 되고 눌러붙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차를 운행을 안 하면요, 엔진 오일이 가라앉아 있어요. 여기에 엔진 오일이 잘 묻어 있어야 되는데, 자주 운행한 차는 엔진 오일 묻혀서 올라가서 묻혀서 엔진 오일 여기까지 차 있지만 여기까지 다 엔진 오일이 잘 묻어 있어서 부드럽게 왔다 갔다 움직여도 마찰이 크게 없이 움직이는 건데요. 운행을 안 하면 여기 있던 엔진 오일들이 싹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바닥으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오랜만에 시동을 걸면, 여기는 오일이 없는 상태에서 피스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시 바닥에는 엔진 오일을 위에 묻히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엔진 오일이 없었던 그 상태 초기에 한 세네 번, 네다섯 번 이렇게 움직이는 그동안 이 실린더 안쪽 이 윗부분이 손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엔진이 제대로 구동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행거리 짧은 차는 특히나 그걸 좀 주의해야 되고, 주행거리가 짧아도 관리가 잘 된 차량은 한 달에 최소 한 번 정도는, 두 번 정도는, 한두 번 이상 운행을 안 해도 시동을 걸어주고 한 30분,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걸어주고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제가 토요타에 근무를 할 때 거기 주차장에 있는 이제 수입차 슈퍼카들이 있었거든요. 페라리나 뭐 람보르기니나 이런 차들이 있었는데, 그런 차들이 매일같이 운행을 하는 차들은 아니에요. 부자들이 그런 차들 주차장에 세워놓고 어쩌다 한번 운행하는데, 맨날 똑같은 자리에 항상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언제 한 번씩 가보면 차는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데 시동이 걸려 있어요. 그런 차들은 그분들이 운행은 안 하지만 차는 관리해 줘야 된다 해가지고 지하주차장에 가가지고 그 시동을 한 번씩 걸어주고 30분 정도, 1시간 정도 엔진을 계속 돌아가게 이렇게 놔뒀다가 또 한 번씩 꺼주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관리가 안 된 차, 아까 베르나나 이 차는
그런 관리도 안 됐던 차들이에요. 진짜 어쩌다 한번 필요할 때 그때 한번 운행하는 정도였지 그 외에는 운행 안 했던 차입니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짧다고 해서 무조건 차가 좋은 건 아니에요. 연식이 짧은 차, 연식이 얼마 안 된 차는 주행거리 짧으면 더 좋겠지만 연식이 오래된 차는 주행거리가 짧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유심 있게 본 거고, 그런 측면에서 또 제가 봤을 때 아반떼가 좀 낫지 않아요. 이 차도 뭐 나쁘진 않은데요. 솔직히 이 차 지금 제가 아는 딜러 형님께서 이제 갖고 있는 차고 이 차 괜찮으니까 팔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제 상태 한번 보겠다 하고 이제 한 거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 차를 판매를 해드려야 또 서로 뭐 형님께도 좋고 뭐 저희도 이 단지에도 좋고 하는 건데, 저는 그거보다는 일단 소비자가 받았을 때 최대한 저를 믿고 해주시는데 거기에 최대한 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잖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차보다는 아반떼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차가 한 40 정도, 베르나보다는 이 차가 좀 나은 것 같고요. 근데 엔진 소리만 놓고 봤을 때 베르나가 좀 더 좋은데, 이 차는 제가 권유를 받긴 했지만 조금 그렇네요. 저는 무조건 좋다고, 뭐 보셨겠지만 차가 무조건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얘기하고 좋은 건 좋다고 얘기하는데, 이 차는 제가 판매를 해드렸을 때 차 정말 잘 샀다, 정말 좋은 딜러 만나서 괜찮은 차 추천받아서 정말 좋은 차를 잘 샀다 라는 소리를 주변에서 듣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차입니다. 어쨌든 저는 좀 민망해서 다른 사람이 저렇게 오면은 좀 숨고 싶어요. 저 원래 말이 없다고 했잖아요. 과묵한 스타일이고 조용한 스타일이라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제가 저한테 만약에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저라면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좀 추천을 드리지 않을까. 저라면 지금 본 차들 중에는 1순위로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좀 권유를 드리고 싶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운행 측면에서도 봤을 때도 무게감이 좀 더 있고, 또 차가 좀 더 무게감이 있고 좀 더 큰 만큼 승차감이나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보장이 되거든요. 물론 주행거리가 조금 있지만, 주행거리가 그 차가 10년 넘은 차인데 15만이면 주행거리가 짧은 편에 속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1년에 보통 매일같이 운행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1년에 보통 2만에서 3만 정도 뛰는 걸로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0년 됐으면 20만 이상 뛴 차량이 정상적으로 매일같이 운행한 차량이지, 15만 킬로 뛰었다, 이 차들 다른 차들에 비교했을 때는 좀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주행한 차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차 상태 봤을 때 외관적인 부분에서만 조금 지적을 조금 드렸었지, 그 외의 부분들, 뭐 엔진이나 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적드릴 만한 사항이 없었던 거, 그것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같은 가격이면 이왕이면 배터리가 나간지도 모르고 주저주저 떠들었는데요. 어쨌든 결론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도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저한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저는 아반떼를 조금 더 권해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여기서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요. 생각해 보시고 언제든 연락 주셔서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